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동산 관련된 첫 번째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존에 지금 부동산 정책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 많이 어떤 그 시도가 됐었는데 오히려 부작용들을 낳게 되면서 문제가 많이 불거졌죠. 그중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정상화를 시켜보자 하고 정책들이 나올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요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절차가 필요 없이 바로 정부가 발표하면서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발표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바꿔야 하는 것들은 아마 진통을 겪어가면서 진행될 것 같거든요. 우선 바뀐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개정 배경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이 막 투기로 물드는 것을 막겠다. 그걸 위해서 세금을 많이 부과해서 그런 활동을 그런 나쁘게 생각되는 그런 활동을 막아보겠다 해서 이제 발표가 됐었던 것들인데요. 일단 조세 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너무 과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고 한 정책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아주 힘들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그런 형상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또한 부동산 가격을 잡지는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상화하고 안정화하겠다 이런 의도에서 지금 요 소득세법 시행령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개정 사항을 보면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한다. 양도세 중과는 뭐였죠? 이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주택을 두 채 내지는 세 채 또 그 이상 이렇게 보유한 사람들이 그 주택을 팔 때 원래 기본적인 세율이 6%에서 45% 양도세율이 금액에 따라서 부과가 되는데요. 그 사람들에게는 2주택자면 플러스 20%, 3주택 이상이면 플러스 30% 해서 많게는 75%까지 양도세를 부과하고 거기에 지방세까지 하면 거의 80 몇 프로, 90%에 가까운 세금을 내서 실제로 남는 게 없게 만들겠다. 세금으로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던 게 이 양도세 중과인데 이걸 완전히 없애는 건 아니고요. 1년간 한시 배제를 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1년 동안 매물이 많이 나오게 팔려고 하는 마음이 들게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수요와 공급에서 볼 때 공급이 적은데 수요가 많으면 금액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다 하는 판단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그 공급에는 집을 지어서 제공하는 공급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바로바로 어떤 피드백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죠. 거기에 비해서 지금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도록 내놓게 하면 바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내놓도록 하는 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이러한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는 이런 정책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한다. 이것도 참 말이 많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택을 하나 갖고 있다가 이제 그 집을 팔 때는 이건 투기로 보지 않으니까 12억 미만에서는 양도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양도세 비과세를 혜택을 주죠. 그런데 이제 정책이 어떻게 됐었냐면 1세대 1주택이더라도 중간에 다른 주택을 한번 샀다가 팔았을 때는 내가 이 주택을 기존 주택을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었고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주택수가 늘었다가 그걸 팔아서 다시 1주택이 된 그때부터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산정하겠다. 그래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것을 받으려면 그 시점부터 다시 또 뭐 3년 이상, 10년 이렇게 보유하고 거주하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이전에 얼마나 오래 살았든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든 그걸 안 쳐주겠다. 중간에 집을 네가 샀다 팔았다 하면 이건 괘씸죄에 해당된다. 이런 좀 느낌이었는데 일단 그 부분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집을 한번 샀다 팔았다 하더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을 이전부터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또 일정 기간 거주를 했다고 하면 그 기간을 다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고요. 세 번째는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 이렇게인데 요거 뒤에 가면 좀 자세한 내용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시기는요. 오늘부터였어요. 5월 10일 양도일. 그러니까 오늘 5월 10일자로 잔금 등기 이전이 되는 것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됐고요. 기대 효과는요. 과도한 세액 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 요게 이제 공급을 늘린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한번 꾀해 보겠다. 그리고 거주 이전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 이제 요게 기대 효과라고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현행 조정 대상 지역 내의 주택 양도시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원래 기본 세율이 6에서 45% 있었는데 다주택자 2주택이 있으면 거기다가 20%를 더해서 세금을 매기고 또 3주택 이상이면 30%의 세금을 더 추가로 내도록 했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아예 다주택자들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따위는 주지 않겠어. 이제 이렇게 했었던 것을 개정해서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22년 5월 10일부터 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양도할 때에는 기본 세율 및 장특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중과했던 것도 없고 또 장특공제도 해준다. 그러니 그러니까 오래 보유를 했으면 오래 보유를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도 또 공제를 해주니까 세금이 더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 빨리 팔아라. 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일 경우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봤더니 양도 차익이 이제 5억인 경우에 보유를 10년 했다. 그래서 중과가 되는 현행대로 양도세를 계산했더니 2억 7천 정도 됐는데 중과 배제를 한 개정안으로 했더니 1억 3,300 정도 돼서 약 1억 4천 가까이 이렇게 적게 내는 효과가 있다. 사실은 이전에는 이런 중과가 없었는데 갑자기 막 너 세금을 훨씬 많이 뺏어갈 거야. 지금 그랬는데 그걸 안 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그걸 왠지 깎아주는 것 같은.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제가 뭘 잘못해서 매를 맞을 때 5대만 맞아도 엄청 많이 아프고 억울할 것 같았는데 너 20대 맞을 거야. 그랬다가 한 10대는 깎아줄게. 그러면 10대를 맞아도 적게 먹는 것 같은 기분? 뭐지? 약간 그런 기분이네요. 3주택 이상인 경우 10년 보유한 양도 차익 5억 원인 주택인 경우에 현행, 그러니까 중과가 되는 이 현행이 사실은 이제 지난 거예요. 이제 중과가 되면 3억 2,285만 원인데 이제 개정된 것을 적용하면 1억 3,360이라서 약 1억 8,925만 원 아낄 수 있다. 적게 낸다. 그러니까 자, 요게 다시 1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올라가기 전에 요렇게 1억, 2억 뭐 양도 차익이 10억 정도 되면 지금 차익이 3억, 4억이 되니까 빨리 팔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전에 그 중과 제도의 문제점. 이게 지금 문제점이니까 1년 후에도 이거 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문제점인데. 네. 문제점은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가 조세 원칙에 위배된다. 네, 그 조세 원칙에 위배되는데 1년 지났다고 이걸 하면 안 되겠죠? 주택 매매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서 매물이 감소되고 시장이 불안하다.
네, 보면 최고 세율이 82.5% 지방세 포함하면 이 정도까지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런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너무 좀 심하게 단속하는 그런 걸로 보이죠. 그랬더니 주택 거래량이 지금 서울도 막 엄청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 배제했더니 기대 효과는요. 세부담을 완화하고 6월 1일 전 매도 시에는 6월 1일은 재산세 중부세 기산일이죠. 그러다 보니 보유세 부담도 경감되니까 6월 1일 전에 빨리빨리 파세요. 그러면 양도세도 훨씬 줄어들고 그다음 보유세도 경감되니까 여러분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빨리 파세요. 그런데 지금 한뭐 2, 3주밖에 남지 않아서 6월 1일 전에 등기까지 다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매수하실 분들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계세요. 네. 아직 뭐 지금 이렇게 됐으니 이제 매물 더 나오겠네? 그럼 더 나오면 매매가가 더 떨어지겠구만. 그럼 그때 사야겠네.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시면서 아직은 안 움직이세요. 아직 좀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바닥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생각하면서 기다리시는 분이 더 많아 보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요. 이게 그 주택 현재 다주택자인 경우에 매도하시려고 하는 주택의 보유 연수가 2년 이상 되어야 이 완화하는 요 정책이 적용이 됩니다. 2년 미만이면요. 원래 1년 미만이면 70%, 뭐 2년 미만이면 60%, 이제 그거 했던 그 기준은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주택 파는 경우에 이런 혜택을 볼 수 없다. 2년 이상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요거 한번 체크해 두시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된다. 요거 아까 거의 다 말씀드려서 뭐 딱히 더 말씀드릴 부분이 없겠네요. 네. 개정하면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준으로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한다. 그래서 뭐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해야 나중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했죠. 근데 중간에 뭘 샀다가 팔아버리면 내가 예전에 얼마를 보유했던 얼마를 거주했던 상관없이 다시 그때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도 예전에 살았으면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비과세로 팔아라. 뭐 이런 얘기가 되네요. 네, 기존에는요. 이렇게 이제 3주택자인 경우에는 여러 주택이 있었으면 얘를 다 팔고 난 이후부터 2년 보유 거주해야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정된 이 사항에서는요. 다주택인 상황에서도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한 최종 1주택은 2주택 요 나머지를 팔고 하나가 된 그때 바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팔아도 된다. 이때부터 또 2년 보유 거주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 이야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의 기대 효과는 세제를 정상화하고 역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할 수 있다. 이제 요 이야기죠.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해서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는 요런 정책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역시. 네, 다음은요.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의 요건을 완화한다. 네, 종전에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바뀌었었는데요. 처음에는 신규 주택 취득하고 뭐 이제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된다고 했다가 그게 이제 2년 이내에 팔아라 줄었다가 최종적으로 2019년 12월 16일에는 1년 이내에 팔아라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 주택을 사고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 취득세도 기본세율 적용받고 양도세도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 1년 기점이 넘어가 버리면 세금이 막 다 폭탄이 돼버리죠. 자, 그런데 이걸 다시 완화해주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새로 이사 온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전입신고까지 마쳤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들이 좀 완화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종전 신규주택 모두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2년으로 완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세대원 전원이 전입해야 된다는 이 요건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2년 안에 팔기만 하면 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주겠다. 요렇게 얘기했고요. 이제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아니면 3년 내에 팔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문제점 보면 내가 비과세 받으려고 급매로 내놨는데 지금 안 팔려요. 거래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엄청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막 무조건 다 이사해라 이런 일률적인 규제도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개정을 하고요. 기대 효과는 현실에 맞게 충분한 매도 기간을 주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겠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요거 중요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1년 2년이 안 된 주택을 팔 때는 세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된 다주택인 경우에 2년 이상 된 주택을 팔 때 이게 적용돼요. 주택 양도 중과를 제외하기 때문에 20% 30% 정도 이제 적은 금액의 양도세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1세대 1주택 보유 거주 기간 재기산 제도를 아예 폐지를 했다. 그래서 기존에 2년 보유, 2년 거주 뭐 이런 것들 이미 다 했으면 다 채웠으면 바로 마지막 1세대가 된 순간 바로 팔아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 다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2년으로 늘렸고요. 전 세대원 전입 요건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되고요. 적용 시기는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5월 5일 날, 5월 6일 날, 뭐 며칠이라고 할까요? 뭐 5월 9일 날 내가 잔금했다. 잔금하고 등기 이전했다. 하시는 분은 1년 이내에 매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날짜 중요하네요. 5월 10일입니다. 네, 이렇게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내놓은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다주택자 여러분은 계산을 잘 하시면 돼요. 지금 6월 1일 이전에 매도를 하시면 요 1년 동안 혜택을 주는 중과 배제와 함께 종부세, 재산세 그거까지도 이제 안 내게 되는 거니까 빨리 넘기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빨리 매물이 나오게 하려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보면 6월 1일 이전에 매도하는 게 쉬울까요?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날짜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매수자들이 지금 쉽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게 증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제 저희 사무실에 전화하신 분도 그런데 내가 증여를 할 건데요. 부담부 증여로 할 거예요. 지금 요 말씀 하셨거든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채무가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 대출을 받았으면 그 대출이 있는 채로 증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갚아야 되는 대출까지 남한테 떠넘긴 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뭐 6억짜리 집을 내가 증여를 할 건데 대출이 한 3억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증여를 하면 이 3억에 대해서는 대출을 떠넘기는 거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는 증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3억 정도는 증여세를 내게 되죠. 3억이면은 증여세도 10%에서부터 50%까지 그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3억이면 20% 정도 증여세를 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증여세하고 나머지 요 3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다주택자인 경우에 이 3억이나 되는 돈을 3억에 대해서 중과까지 해서 양도세를 많이 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양도세 중과 배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요 3억에 대한 양도세도 그냥 이전에 중과가 됐던 것 비해서는 적게 내게 돼서 지금 오히려 요 기간 안에 빨리 또 부담부 증여를 해버리시면 세금을 좀 많이 아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까지 넘길 수 있는 요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지금 판단 못 하셨던 분들은 일단 뭐 매도가 되면 매도가 하시면 좋겠지만 매도가 안 될 것 같으면 부담부 증여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요새는 대출 같은 게 바로 그 승계가 안 되니까 전세가 있는 경우에 이 부담부 증여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6억 아파트에 내가 전세를 3억 끼워서 증여를 해버리면 그 3억에 대한 것이 양도세로 들어가고 지금 중과가 배제됐기 때문에 양도세가 좀 적게 낼 수 있어서 증여 그냥 통으로 증여를 하시는 것보다 세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전세를 끼고 증여를 하는 요 부담부 증여를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득세법 요 시행령 개정안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요 영상 만들었고요. 지금 매수하실 분들, 매도하실 분들, 지금 매도하실 분이 사실은 지금 많이 계신데 매수하실 분들이 빨리 안 움직이셔서 우리 모두 지금 마음을 많이 졸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도하실 분들이 조정에도 적극적으로 좀 응해주고 계시니까요. 좀 괜찮은 집 나오시면 매수를 좀 해주시면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네, 모두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스터 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